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와 대입 전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송치경입니다. 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먼저 대학은 과연 어떤 학생을 찾고 있을까요? 제 강의의 주제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전형의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교들도 있겠지만 과연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을 찾고 있는지도 저희들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데 지원 학과에 관심이 없는 학생. 두 번째, 공부는 평범한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 세 번째, 공부도 잘하고 학과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자주 지각하는 학생. 과연 어떤 학생을 찾고 있을까요? 네, 이것은 사실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학생보다는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 자주 지각하는 학생보다 2번인 공부는 평범하더라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고교학점제의 이해, 그리고 대입 전형의 변화의 이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진학 팁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과연 무엇인가? 기초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저희가 학점을 이수를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2025 대입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된다면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방향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는 이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로드맵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2023학년도에는 1학년 학생들이 192학점, 그리고 2024년도는 2학년 학생들까지 192학점, 그리고 2025년도는 1, 2, 3학년 모두 192학점을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전 과목 미수제가 도입이 돼서 학생들이 자기의 학점에 대해서 충실히 학점을 이수를 했을 때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자기가 듣고 싶은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고 그 과목에 대해서 수강 신청을 통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대학교처럼 이제 F학점이라고도 하죠. 이제 미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는 준비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수를 한 학생들과 이수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보충적으로 이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예정이고, 192학점의 졸업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 12월 27일에 발표된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9등급, 그리고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도 다 내신 성적을 5등급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대입 개편 시안의 개요는 결국은 대입의 핵심인 수능과 내신이 공정성을 갖추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시 현실과 교육 이상을 조화시켜서 이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대입 개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문과 침공, 교차 지원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2028 대입 개편 때는 그런 과목 점수의 유불리 해소를 위해서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는 그런 융합형 학습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국어와 수학은 현재 기존 수능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8 수능 때는 국어와 수능은 다 공통 과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탐구에서도 지금의 수능은 17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는 사회과학 탐구 계열에서 사회와 과학을 공통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대입 개편안으로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기존의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이렇게 9등급 체제로 이렇게 학생들의 내신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면은 1등급은 10% 그리고 2등급은 34%의 이런 비율로 학생들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의 그런 9등급으로 학생들을 변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5등급 안에서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 충실하게 임했을 때 학생들의 그런 등급을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대입 개편안은 수능에서, 기존 수능에서 저희가 국어, 수학, 사회, 탐구, 직업 탐구들은 선택 과목을 폐지하게 되고 공통 과목으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심화 수학에 대해서도 대입 개편안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사교육에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심화 수학은 수능에 미포함되는 것, 그리고 고교 내신도 내신 9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내신은 이제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서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학생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과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대입 고3 교사로서 학생들을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질문은 학과에 대한 고민은 없어도 되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진로에 따라서 저희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교과 성적과 비교과에 따라서 그런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교과 우사 전형, 아니면 실기, 논술, 아니면 수능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합한 전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시에서 6개, 학생들은 대입 수시에서 6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6개에서 단 하나라도 합격하는 순간 그 학생은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시는 상향, 적정, 하향 등 가군, 나군, 다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 수시 상담의 시작은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 저도 사실 고3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대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입 이후까지 과연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환경,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재외국인 전형과 관련된 학생들일 텐데, 대학에 선택하는 것들도 이런 다문화 전형이 포함된 기회균형 전형,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지리적인 상황들, 이런 학생 개개인에 맞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입에 앞서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고입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입은 학생들이 전기와 후기, 이 두 가지 모집 시기를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전기는 뭐 서울과학고나 영재고, 아니면 특성화고, 그리고 예체능, 체육이라든지 그런 음악과 관련된 그 중에서 한 개 학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합격하면은 후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기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단일 학교군 2개, 2단계도 일반 학교군 2개, 그리고 3단계는 통합 학교군으로 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터 후기까지 모든 학교들을 지원하게 된다면은 총 5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후기고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고 지원 방법은 제가 이 빨간색 이 가운데 표시한 내용들이 가장 이해하시기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1단계 단일 학교군에서 겹치지 않는 1지망과 2지망의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고 2단계에서도 1지망과 2지망을 겹치지 않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1단계 단일학교군에 지원할 수 없고 2단계 일반학교군에서부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사고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이제 총 모집 인원에서 이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면접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에서 150%일 경우에는 면접 실시 여부를 학교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150% 이상 지원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희망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면접도 대학 입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입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중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준비는 결국에는 중학교 때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출결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다 감점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수상 경력은 과학부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내신 성적을 이야기하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학교마다 이렇게 반영하는 과목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교사가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을 반영을 하고 있고 하나고는 1학년과 2학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체능 동아리 등 학생들이 이 시기에는 이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향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참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도 3년간 꾸준히 이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교사의 추천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입 강의를 많이 할 때도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과연 어떠한 고등학교가 좋은지, 어떤 학교가 내가 희망하는 학교의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딱 보시면은 거기에 정보 공시가 되어 있고 그 학교 교육 과정과 특색 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들의 졸업생 현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고등학교가 있다라면은 반드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 과정 그리고 특색 사업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희망하시면은 자기가 진로를 찾는데 그래도 큰 도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 유형별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 아이가 일반고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 특목고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 자사고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에는 그 아이, 그 학생의 성향이 어떤 학생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 조금은 더 일반고보다 좀 더 전문 교과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위해서도 일반고에서 있는 것 준비를 잘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이제 수능 준비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교 유형에 따라서 일반고냐, 특목고냐, 자사고냐 어느 대학이 특별히 유리하다기보다는 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그리고 정시에서의 수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런 비교과라는 것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 세특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을 정량평가, 수치를 그대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을 정성평가, 수치 이외의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을 정량평가, 수치를 그대로 보는 것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역량을 평가를 하고 교과 역량을 성적을 학생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사실은 이제 생활기록부들이 미반영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생들의 교과평가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 충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논술을 임해야 되는데 논술의 그런 합격 확률은 사실상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내신 성적 2등급을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의 확률이 약 40% 정도 그리고 종합 전형의 합격 비율은 합격 확률이 약 20% 정도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합격 확률이 약 5%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입시의 기본은 자기가 쉬우면은 남도 쉽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렵더라도 이제 수능 최저등급이라는 것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대학이 선택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격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그런 최저등급을 맞춘 그 대학교들은 이제 그런 기본 조건으로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뭐 4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이 2등급 2개가 되어야 해. 아니면 3등급이 2개가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이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같은 경우에 최저 등급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더 좋아야 되고 종합 전형의 그런 다양한 비교과나 성적들이 더 좋아야 되고 논술의 그런 역량이 훨씬 더 좋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면서 바뀐 변화는 이제 수능에서 예전에는 수능으로 100% 이렇게 대학을 선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서울대와 작년에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세대학교까지 이제 정시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3학년 2학기 교과 역량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 대입 수시 모집 주요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이루어져 있고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8월 31일, 1학기 생활기록부의 마감은 8월 31일 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6일 날 받게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군데에 이렇게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그런 원서 전형 기간을 통해서 수시에 단 하나라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입 정시에 이렇게 가나다군 이 3가지의 그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 상향이라든지 적정이라든지 하향이라든지 자기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좀 높여서 대학을 지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성적에 맞추어 아니면 나는 내년도에 그런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향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자기의 성적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2025년 2월 7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나고 혹시 이제 정시 미등록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비어 있는 경우에는 충원 등록 마감일까지도 이렇게 고려하셔서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제 선호하는 대학교에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적에 맞게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현재 갈 수 있는 대학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을 때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 어떻게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의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입 전형을 어떠한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전형으로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국어 2등급이나 1등급, 수학은 1등급, 영어 1등급이나 2등급, 탐구는 뭐 1, 2등급, 이 정도면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의 수능 전형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데, 이제 수시, 대학 입시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아마 내신 성적이 1.3등급에서 1.4등급 정도인 학생이면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내신 성적은 부족하지만 학교 생활에 어떻게 충실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즉 비교과와 그런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능인지 교과 전형인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1등급, 2등급 이 안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학교 생활에 열심히 충실했거나 아니면 내가 논술 역량이 뛰어나거나 이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어떠한 전형을 선택했느냐, 우리 학생이 과연 어떠한 성향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다문화 학생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인 경우에는 정원 내 특별 전형과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원 내 특별 전형은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의 특별 전형과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특별 전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학생 수의 모집 인원이 특별히 공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형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학이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특별 전형의 분류와 학생 모집 인원수를 제가 표로 나타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있는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재외국인민과 외국인 전형도 있을 것이고, 다문화 가족의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에 있는 것처럼 기회균형, 대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도 있지만,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과연 이 특별전형에 과연 해당되는지 이 자격 요건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대학마다 모든 대학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과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에 과연 이런 특별 전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원의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총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2%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입학 전형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국외 체류기간도 학생과 학부모의 그런 체류기간도 나타나 있고, 그런 국외 근무자의 재직기간까지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조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의 그런 교육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지 재외국인과 외국인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기회균형 전형은 원전형과 투전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 투 전형에 해당됩니다. 표 오른쪽에 빨간 줄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회균형 투 전형에서 모든 학과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학과에서 소수의 인원들을 선발하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이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소수의 인원인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연 내가 다문화 가정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 이런 것들이 과연 선발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형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고 학생이거나 이제 그런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모집 요강 3월달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모집 요강의 그런 해당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CAU 어울림 전형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이렇게 이런 지원 자격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과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일부 소수의 학과에서 이런 전형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희망하는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인원을 반드시 파악하고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 대입 시행 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여부를 파악하는 학생부 위주, 그리고 정시는 수학능력 시험 위주의 선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자연계 학생들의 그런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그런 가산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사회통합 전형이다라고 해서 기회균형 전형, 지역균형 전형,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 전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집 인원이 반드시 대학 모집 인원의 총 10% 이내에서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이제 입시에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것처럼 대학마다 이렇게 일부 전형에 대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 전형별로 선발하는 비율입니다. 수도권의 대학교들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21%,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29.3%, 그리고 수능은 33.7%. 하지만 이제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의 비율이 많아지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균형 전형과 일반 학생들의 전형의 그런 경쟁률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회균형 전형은 모든 학과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회균형 전형이 사실은 일반 학생들의 전형보다는 경쟁률은 조금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결과를 보시더라도 일반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70% 컷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기회균형 컷이 오히려 더 낮은 경우들도 있고 더 높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연 인원이 적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회균형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균형이다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격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학업 우수라든지 고른 기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학생들의 자격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과연 내가 유리한 자격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고른 기회 균형에 그런 기회균형의 자격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그래도 활용해 보시는 게 그래도 합격의 확률은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3등급에서 4, 5등급 때 학생들의 최종 합격자 기준인데,
파란색은 기회균형 학생들, 그리고 그런 붉은색은 일반 학생들의 합격 성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일반 학생들 전형보다는 기회균형 전형이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무조건 기회균형 전형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애매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3등급에서 4, 5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 전형이 조금은 더 유리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입 공정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현재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반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대입에서는 학생들의 수상 경력이 미반영되고, 독서활동이 미반영되고, 개인 봉사활동이 미반영되고,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미반영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교과학습 발달상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 어떻게 충실했는지가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충실한 학교 생활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별 전형 방법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기회균형 전형에 해당된다라면은 그 학교의 그런 학과에서 과연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시 결과는 어떤지,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내가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3년치의 입시 결과, 그리고 경쟁률, 충원률까지도 확인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류 면접 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함께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는 것이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비교과, 예를 들어 출결이나 봉사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출결이나 봉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반영률은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면접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1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부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이라는 것이 자기가 부족한 성적을 가지고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저는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렇게 면접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해서, 다문화 학생들도 물론 자기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문화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내가 그 희망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는 제가 성적을 정량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이렇게 건국대라든지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성평가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그런 평가 요소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건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에 따른 교과학습 발달상, 그리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의 향상도를 보는 것이 평가를 하고 있고,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기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드러내는 평가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함께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어떻게 충실하게 생활을 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이렇게 평가 요소의 비율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을 50%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국대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55%,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2 같은 경우는 잠재 역량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에서 반영하는 평가의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의 조건에 맞게, 자기가 더 유리한 상황에 맞게 대학을 지원한다라면은 자기의 합격의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모집 인원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교육과정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희망하는 학과에 따라서 어떠한 과목들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대학에서는 평가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주요 대학은 면접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고 비교과를 어떻게 준비했더라도 면접에서 내가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교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한 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했을 때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내신 성적이나 이런 면접을 잘했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합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별로 자율 반영을 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더 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에는 과목 선택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진학을 고려한 과목 선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드러냈는지를, 나의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것인가 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혹시 모든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거점 학교라든지 중점 학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수를 한다라면은 입학사정관들에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21년도에 이렇게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에 필요한 그런 대학교 때 수강해야 될 과목들의 그런 역량들을 고등학교 때 반드시 이수를 해갖고 와라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예과나 이제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화학이나 생명 과목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학과 뭐 원자력 공학과, 조선해양 공학과 이런 공학과와 관련된 학생들은 물리학 2 과목과 기하 과목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수학에 대한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분 이런 것들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는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들은 각각의 과목들은 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그 과목을 듣기 전에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목에 대한 위계를 반드시 지키고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혹시 이런 위계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다라면은 면접에서 이러한 과목들의 위계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없다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과목의 위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조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목을 위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불합격,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목 선택뿐만 아니라 학생이 그 학교에서 생활하게 된 모든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한 과목 선택에 그런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내가 만약에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라면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책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입학처에 있는 그런 동국대학교에 나와 있는 자료들인데, 그런 학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단순히 인문계열이라고 해서 뭐 경영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과 관련된 학생들도 뭐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이렇게 전공이 참 다양한 학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에는 이렇게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출결이다라는 것은 가장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들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율활동은 반에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자기가 희망하는 동아리를 듣는 경우가 있고, 그 동아리 시간을 통해서 내가 희망하는 분야를 이제 학습하거나 이제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현재로는 개인 봉사활동은 미반영, 반영되지 않고 학교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을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의 그런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색교육과정 사업이라든지 학교의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진로활동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단순히 수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신 성적만 좋다라고 해서 이 학생이 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내용이고, 독서활동사항은 대입 전형 자료로 미제공되지만 저는 제가 별표 5개다라고 강조할 만큼 학교 생활에서 뭐 자율활동, 동아리, 뭐 다양한 활동들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의 그런 독서 활동을 반드시 이렇게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저는 입학사정관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의 추천서가 없어진 상황에서 교사의 추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 학생에 대해서 1년 동안 평가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계열을 고려한 과목 선택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과목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성취 기준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러한 경험들이 교과활동과 연계돼서 3학년 때까지 가면서 심화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과를 지원할 때 제가 아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그렇게 설정한 대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 맞는 그런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국대라든지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아니면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 대학에서 설정한 그런 전공 가이드북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학적과 관련된 질문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많은 편인데 어떤 이유였나요? 그리고 동아리 시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해왔는데 이 활동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나요? 이처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입학사정관 또는 이렇게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서 제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언어 논술, 그리고 도표 그래프 논술, 수리 논술, 영어 제시문 논술 이래서 이제 논술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은 이런 유형을 어느 정도 조금 통일을 해서 단순화해서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이제 수리 논술만 반영하는 대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과학을 선택하는 대학교 그리고 자연 계열 논술인데도 언어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교들 이처럼 다양한 유형들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준비한다라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합격의 가능성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을 100%로만 반영하는 학교 그리고 논술 90%과 교과 내신 성적을 10% 반영하는 학교부터 이제 40%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능력 시험에서 대학이 설정한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는 내가 반드시 그 조건을 채워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논술의 그런 변별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도 결국에는 교과 수업을 통해서 내가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학습했는지 그리고 수능 공부를 통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대학교 입학처 공지사항이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아니면은 기출문제 모의 논술을 통해서 대학별로 논술을 준비한다라면은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런 좀 더 합격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입에서는 수능, 수학능력 시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능 성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변화된 수능 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대입에서 수능은 정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교에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 조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수학능력 시험은 수시 지원의 마지노선 수시 지원의 기준선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수능 성적이 좀 더 잘 나온다 라고 한다라면은 수시 6개를 지원하실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내가 국어를 더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아니면 탐구를 한 과목만 봐도 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성적에 따라서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영역별 유불리 내용을 반드시 파악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산출 방식은 수학능력 시험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등급으로 대학이 가는 학교들도 일부 있지만 백분위 또는 표준 점수로 아니면 상위권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 사회과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까지 또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기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학별로 그런 산출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성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산출 방식을 적용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나의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반영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표는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의 표준 점수는 338점, B 학생의 표준 점수는 336점, A 학생의 백분위는 209.5, B 학생의 백분위는 200점.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둘 다 A 학생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40% 수학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학생이 A 학생보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성적이 낮지만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 대학교에서 환산 점수가 A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도 자기 성적을 가지고 단순히 내가 뭐 올 2등급이다 그렇게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을 가지고도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내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대입 정시 모집을 위해서는 이제 대입 이슈, 의대에 대한 정원이 많이 늘 것 같고 무전공학과, 자유전공학부라는 것이 정시 모집의 입학 결과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이 늘게 되면서 이제 졸업생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라고 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내가 희망하는 과목들을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능 과목별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과목을 더 대학이 많이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킬러 문항이다라고 어려운 문제들이 안 나올 거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기본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학 정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입과 관련된 각종 진학 자료집, 그런 설명회 이런 자료들이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통해서 대입 자료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전문 상담 선생님들을 통해서 대입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서도 그런 다문화 전형을 위한 그런 전형들도 조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안내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다문화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기회균형 전형이다라는지 그런 특별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I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도 그런 과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EBSI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선생님들의 공부법, 과연 공부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과연 학원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내가 좀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은 EBSI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법도 확인할 수 있고 모의고사, 학력평가 기출문제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달에 만약에 모의고사를 본다라면 그 이전에 한번 모의고사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교 입학처의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학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다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과연 내가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떠한 주제 탐구 보고서를 해야 되거나 어떠한 내용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대학교에 내가 희망하는 학과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의 그런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와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논술의 기출문제, 면접의 기출문제, 모범 답안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진학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의 그런 진로 검사, 과연 내가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진로 관련된 동영상들도 많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고교 진학 정보, 그리고 대학 입학 정보, 그리고 상담 신청이 가운데 보면은 진로 진학 상담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상담할 수 있고 방문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 우측 상단에 센진학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시를 해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기의 성적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고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의 합불 사례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핸드폰이나 그런 노트북으로도 센진학 나침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대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 이것만은 명심하세요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대학교,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희망하는 학과, 모집 단위를 먼저 생각해서 나의 진로에 맞는 그런 학과와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3학년은 모집 요강, 2학년들은 시행 계획, 1학년들은 대입의 기본 계획, 이런 내용들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과연 다문화 전형은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한번 미리 분석해서 지원한다라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준비는 결국에는 성실한 학교 생활에서 출발하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다 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현재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인가, 과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대 직장인들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고3이 가장 높은 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양한 학년들도 이루어져 있겠지만 아직 고3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시간과 나의 성실함이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다문화 학생들도 이제 어려운 상황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합격의 가능성이 더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사자성어, 아니 오자성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행습인운이다라고 저는 제가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내가 희망하는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과연 나의 장래 희망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연한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나의 진로를 정하고 내가 그 진로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습관으로 이루어 나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자기의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믿고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은 꼭 자기의 그런 운명이 바뀌고 자기의 희망하는 진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